항상 모든 일에는 이미 해봤던 분들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선입견이 있고 닥치기도 전에 그 선입견으로 우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절약해야 할 것 같아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고 쌓여있는 집안의 물건들을 보며 저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 버리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오랜 추억이 가득한 물건을 버리면 추억도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움과 채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요즘, 잘 버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중에서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돈 쓴 보람을 느끼게 하는 법. 지인이 내게 미니멀 라이프하고 절약하면서 살면 힘든 점은 없는지 물었어요. 아마도 그 지인의 눈에는 미니멀 라이프와 절약하는 생활이 갖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참아야 하는 혹은 뭐든 아끼며 살아야 하는 생활처럼 보였을 테다. 나도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인의 호기심이 충분히 이해됐다. 내가 미니멀 라이프 실천 초기에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일본 미니멀리스트인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였다. 작가는 6평 원룸에 매트리스 하나, 욕실에는 비누 하나와 수건 하나, 옷은 스티브 잡스가 늘 청바지에 터틀넥을 입듯이 같은 옷만 입는 사복의 재복화를 실천하며 극강의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었다. 작가의 집을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땐 이게 정말 가능해? 여기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살면 청소는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집은 정리해도 금세 어질러져서 늘 청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물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어 보였다. 얼마나 신기하고 한편으론 부러웠던지 작가의 방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던 기억이 난다. 내가 SNS에 올리는 사진을 보고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시는 분들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전부 참으시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 생활이 더 불편하지 않나요? 저 물건이 너무 사고 싶은데 안 되겠죠? 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 없이 소비하며 맥시멀한 삶을 살았을 때보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절약하며 사는 지금이 더 풍족하고 여유롭다. 그 여유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며 생긴 시간적 여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생활비가 매달 줄면서 생긴 재정적 여유이기도 하다. 그때그때 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진짜 소비를 하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줄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잠깐 기분이 나아지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 술에서 깨면 다시 괴로운 것처럼 가짜 소비를 할 때는 잠깐 만족할 뿐 돈을 돈대로 쓰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옷장에 입을 옷이 충분한데도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한 벌 더 사고 싶었고 지금 쓰는 제품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새 제품이 나오면 바꾸고 싶었다. 계절은 매해 바뀌고 신제품도 계속 출시되니 결국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반복되었다. 지금 생각하니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내가 쇼핑 중독인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물건을 못 사서 안달이었을까 싶지만 나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 이미 집에 물건이 많은데도 그 하나를 더 가지지 못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이 물건이 있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물건을 샀을 때 만족감이 더 크고 오래 간다. 그것을 못 사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삶의 만족도가 훨씬 올라간 게 느껴진다.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신기함이다. 내가 경험한 미니멀 라이프는 무조건 안 쓰며 궁핍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더 잘 쓰기 위한 삶이다. 나는 이제 저렴하다고 대량으로 사거나 필요하지도 않은데 언젠가 쓸 한 번을 위해 쟁여두지 않는다. 정말 사고 싶은 꼭 필요한 물건을 제일 좋은 물건으로 사서 잘 관리하며 오래 쓴다. 열심히 벌고 절약한 돈을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에 쓰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종종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돈이 많이 들겠다며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첫째 아이만 키울 때보다 아이가 셋이 있는 지금 저축액이 더 많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소비 습관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절약이 되고 그만큼 저축액도 늘었다. 아이들이 크면 먹는 것도 많아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 상황이 또 바뀌겠지만 이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남편과 나도 성장할 테고 지금처럼 좋은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습관을 가져가면 그 시기가 와도 현명하게 겪어낼 것이라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절약이란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돈 거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돈을 아껴 써야 한다며 돈이 부족하다며 돈, 이것 사고 싶다며 돈, 앞으로 쓸 일이 많은데 어쩌지 돈, 물건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돈 걱정하다, 물건에 집착하다, 다시 돈 걱정을 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자주 잊는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물건을 비우며 돈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욕심도 정리한다. 부지런한 게으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대개 공간을 먼저 떠올린다. 심플하게 산다에 집은 언젠가 쓰일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요지부동의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문장은 상징적이다. 실제로 많은 미니멀 라이프 책들이 공간을 비우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도 미니멀 라이프 초기엔 선배 미니멀리스트들의 비어진 공간, 정리된 공간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았다.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극도 받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지 6년 차인 지금은 공간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는 것에는 비움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 물건이 내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함께 내어준다는 뜻이다. 즉,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내 시간에도 여유가 생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부터 부지런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런 칭찬을 들으면 쑥스럽기만 하다. 아침 식사보다 잠을 택할 정도로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해서 회사 다닐 때도 겨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고 주말엔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일어나기도 했다.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는 업무 마감에 대한 압박이 없다 보니 오늘은 여길 청소해야지 하다가도 귀찮음에 자꾸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날도 많다. 엄마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다. 새벽에도 깨는 아이를 돌보느라 늘 잠이 부족했고 분명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변한 건 없고 뭔가 하고 싶어도 늘 시간이 모자랐다. 첫째 아이를 낳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라서 늘 허둥댔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챙겨야 할 아이가 둘이니 시간이 부족했다. 늘 아이들 핑계를 대며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정신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한 번은 아이들로 인해 내 시간이 없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한 적도 있다. 당신도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또 육아해야 하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만큼은 평소대로 생활하지 않느냐며 나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 24시간이 바뀌었다. 회사는 휴가라도 있지 육아는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으니 이러다 우울증이 올 것만 같다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미니멀 라이프에 매달린 것 같다. 집안일에 쏟는 시간, 육아에 쏟는 시간을 줄이고 내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그래야 나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니 조금씩 정리되는 집안처럼 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물건을 사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핫딜 정보를 찾고 비교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 구매한 물건을 관리하고 다 쓴 물건을 분리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을 뿐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런 시간을 줄여서 나를 위해 썼다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텐데 그땐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를 위한 쇼핑, 나를 위한 물건 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은 빠져 있고 물건을 위한 물건 관리를 하다 보니 육아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핫딜 정보를 찾아보는 일이나 고장난 물건, 관리가 힘든 물건들에 더는 내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집안일에는 한없이 게으르고 싶어 미니멀 라이프를 더 열심히 한다. 집안일에 썼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다. 저도 집안일을 참 못하는 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집안일을 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음식하는 시간보다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음식을 차릴 때도 한 상 거하게 차리면 설거지할 양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가끔 배가 고프지 않다면 음식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식의 비중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고칠 것이 많아서 벌써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 속에서 오늘 기억하고 적용하고 싶은 내용은 1.
가짜 소비를 할 때는 잠깐 만족할 뿐 돈을 돈대로 쓰면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2.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이 물건이 있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고 3.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물건을 샀을 때 만족감이 더 크고 오래간다. 이 세 가지입니다. 돈을 쓸 때는 쾌감이 있어요. 가끔 힘든 일을 하거나 겪고 났을 때 보상 심리를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해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살 때는 좋았지만 막상 사용하는 빈도는 낮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비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비움을 줄이는 방법은 체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미니멀 라이프가 맞는 거겠죠. 만약 물건을 살 때 1. 이 돈은 진짜 소비에 쓰는 것이 맞나? 2. 이 물건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돈을 알차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습관으로 장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